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10페이지에 제일 오른쪽 밑에 챕터 39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볼 차례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고 갈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파트가 3개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 규정, 토지거래 허가, 파트가 3개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원래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요래 있었는데 2개가 나눠지고 요 법에 외국인 특례 규정이 추가가 들어갔고 토지거래 허가 부분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는 기업공개사 있으면은 기업공개사가 들어갑니다. 외국인 특례 규정, 특별히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 기업공개사 안 나옵니다. 기업공개사가 허가 대상인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허가 신청은 기업공개사 허가 신청하는 게 아니다, 그죠? 거래 당사자입니다. 뭐 첨부하는 서류에도 기업공개사가 항상 들어가는 것은 없다, 그죠?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 신고한다. 그런데 외국인 특례 규정은 취득을 할 때 적용을 합니다. 취득할 때 토지거래 허가 요거는 소유권 이전하거나 또는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나 이야기인데 오로지 유상인 경우에 한한다. 무상은 안 들어가죠. 또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하더라도 취득할 때만 허가 대상이지 지상권 설정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외국인 특례 규정도 2개로 나눠지죠. 신고하고 허가하고 2개가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은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은 신고 규정보다는 벌이 크겠죠.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은 과태료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오로지 매매계약 체결을 때문에 신고하니까 요거는 취득할 때만 신고합니다. 그러면은 증여로 취득했다, 요거는 신고하지만 요거 신고하는 거 아니죠. 상속받았다, 요거 신고하는 거 아닌데 요거는 취득했으니까 신고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매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매매계약으로 취득한다, 그러면은 요거 신고하러 가면은 요거 해라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했다,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죠? 자, 이거 하면 이거 안 해야 돼요. 똑같은 시군구청장, 여기는 시도지사는 안 나옵니다. 똑같은 시군구청장 허가받았다, 별도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여기도 허가받았다, 별도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부동산 원래는 여기가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죠. 여기는 원래가 60일 이내 신고했어요. 똑같은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즉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주라. 똑같은 시군구청이 허가해 주니까 여기는 며칠 이내? 마찬가지로 15일 이내죠. 여기도 매매 계약으로 신고했으니까 원래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였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계약일로부터 계약이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였는데 요게 바뀌었죠, 그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냥 계약으로 취득을 한다 하면은 60일 이내예요. 그런데 이게 매매 계약이란 말이 나오면은 그럼 이거 신고하라고 하면 이거 하러 간다 그랬죠. 이거 해라 그랬죠. 그럼 이거는 며칠 이내 해야 돼요? 30일 이내. 그리고 취득할 때만 적용하니까 팔 때는 이거 적용 안 하죠. 팔 때는 이거 해야 되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외국인에 하더라도 매매 계약으로 할 때는 얼마 이내 신고해야 된다?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신고하면은 신고 안 해야 된다. 허가 받으면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 허가하고 신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의 목적이 투기방지입니다. 투기방지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은 투기방지, 실거래가 신고 목적이 2개라 그랬죠.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을 전부 다 달성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거민의 목적은 투기 방지입니다. 그러면 거민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거민 안 받아도 되죠. 제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받아도 되고, 이게 또 자주 나와요. 또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은 거민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거민 안 받아도 되죠. 근데 농취증을 받았다. 농취증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농사 짓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인 실거래가 신고란 목적을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농취증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1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기업공개사 있으면 기업공개사 신고하는데 외국인 특례규정이나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는 기업공개사가 안 나온다 그랬죠. 요거 문제가 나올 때가 됐어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를 기업공개사가 매매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절대 기업공개사가 허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자,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오로지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 체결할 때 신고하는데 외국인 특례 규정은 취득할 때만 적용한다. 팔 때는 적용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인데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입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원래는 60일이었는데 30일로 바뀌었어요.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계약일 때는 두 개를 보셔야 돼요. 6개월이 아니고 60일이다. 요거 30일이 아니고 60일이다.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할 때 허가 신청한 해주는 처리기간이 15일이니까 외국인 특례 중에서도 15일이고 자, 시도지사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시군구청에 국장이 바로 제출한다, 바로 보고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 징검다리로서 시도지사가 나오는 거지 시도지사는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 특례 규정할 때 허가 받아야 되는데 시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죠? 시군구청장만 나온다. 국가 등인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는 국가 등이 있으면은 협의를 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국가 등이 있으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투기 방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일방 당사자가 국가다. 국가는 투기 안 하고 국가를 대상으로도 투기 안 하니까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뿐만이 아니고 어떤 법에서도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위 다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중개대상물은 중개대상물 원래는 중개대상물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조금 다르기는 다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죠? 그럼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건 투기 대상으로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라고 한다 해서 전부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 상속, 경매, 교환 이런 것들은 신고하는 거 아니죠.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 물론 임대차는 별도로 보셔야 돼요. 자, 신고하는 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런 것들 60일 아니고 30일 이내다. 이거 중요하지만 뜬금없이 3개월 이내 나오면은 눈으로는 3개월이라 보면서 머릿속으로 30이라 생각하면서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 숫자가 3자 똑같이 나오더라도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신고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여기에 전부 다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인데 표현을 다르게 하죠. 그죠? 참고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그리고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신고관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는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특례교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거죠. 외국인 특례교에서 허가받는 것은 허가관청이 받습니까? 신고관청에게 받습니까? 그건 허가관청 아니죠. 자, 보세요. 여기에는 허가관청이라고 요거는 신고관청이라고 해요. 외국인 특례교에서 허가도 신고관청에 허가받죠. 그냥 사람은 똑같습니다만 표현 방법은 다르게 해놨어요. 자, 신고 내용은 소개, 중매, 종가 이래 있는데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소개, 중매, 종가. 소재지, 지번, 지목.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중개사, 계획공개사 있을 때는 계획공개사 인적상,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매도인 매수인 인적상, 종류, 면적, 가격. 그러면은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럴 때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죠. 그러면은 계획공개사 없을 때 하는 말을 문제로 표현할 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계획공개사 없다는 말이니까 계획공개사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죠? 여기서 같이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 교권 인물이 계지를 할 때 교권,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는 게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그럼 이건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하는데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이거 신고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권리 이전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거 같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지급 방법 이런 거 들어가는데 그럼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간다는 말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액이 얼마 이상일 때 6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금액에 상관없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투기 과열지구라면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뿐만이 아니고 자금 지급에 관한 별도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이면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이다,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가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가는 거는 어떤 경우라도 주택만 들어갑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냥 토지가 뭐 7억 원이다,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간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오로지 주택만이에요. 자, 요거하고 법인에서 볼 때 법인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법인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건 크게 두 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법인 현황, 뭐 임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법인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는 들어가는 건 아니죠. 또 하나가 법인이 투기를 할 때 내가 이 주택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뭐 어떤 직원들의 복리 목적으로 사겠다라고 투기를 하는데 아직 집도 없는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여기에서 기거하게 하겠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오로지 주택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자금 조달 계획 그다음에 뭐 주택 이용 방법 이런 것들은 오로지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만 들어간다. 자,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4번에 매수인이 작성해서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 제출한다. 그러면 원래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건 맞죠. 그런데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이거는 매도인이 작성한다, 매도인 매수인 공동으로 작성한다 이런 말이 들어갈 수가 없죠. 오로지 매수인이 작성해서 신고 의무자에게 계약 체결로부터 25일 이내 제공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요거만 매수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럼 매수인이 신고하는 것은 물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면 됩니다. 자,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문제가 나올 때 우리 법에 없는 내용이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문에 이런 지문이 한번 나왔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거래계약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규정이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물론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필수적인 기재 사항은 다르지만은 사실은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거래계약서에 있는 것을 부동산 거래 신고서로 옮긴 거예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래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거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한다. 거래계약서를 또 첨부해야 될 필요는 없죠.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때 거래계약서 첨부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전자문서로 하는 것, 어떤 것을 첨부하거나 반납해야 된다, 이런 거 있을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그랬죠. 물론 여기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대리 신고할 때는 절대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한다 하는 지문이 나오는데 전자계약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이 지문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그 거래계약서 실제로 작성해서 5년 보관해야 되죠. 그런데 다만 공인전자문서사인데 보관된 경우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매매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돼요. 그러면은 매매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했다.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죠? 그것을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나 법률에서 표현하기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했다. 별도로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즉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른쪽에 7번의 신고 의무자는 자,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신고서 제출은 절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1인이 제출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공동으로 제출한다는 의미는 둘 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명 또는 날인한다. 둘 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할 때 한 명이 서명 날인을 거부한다 하는 말이나 한 명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한다는 말이나 똑같죠. 그죠? 이런 거는 나중에 저 뒤에까지 전부 다 연결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명만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서명 날이네. 그죠? 그럼 공무원이 물어볼 거예요. 둘 다 해야 되는데 왜 한 명이 빠졌느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첨부해야 된다 하는 말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둘 다가 서명 날인한다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자, 근데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은 거짓 신고를 안 하죠. 그죠? 예,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일방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이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기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된다. 물론 기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한다. 제출은 1인이 하지만 신고는 공동으로 한다. 둘 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양가로서 한번 볼게요. 기업공개사가 있다 하는 말은 기업공개사 신고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죠. 거래 당사자 신고 없다 의무가 없다는 말은 거래 당사자는 서명 날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 그러니까 4번에 신고서 제출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대리인이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신고 의무자가 들어가든지 자기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된다. 요거 말도 안 되게 시도지사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틀리게 놓은 적도 있었어요. 신고관청은 시군구청이 아니죠.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는데 시도지사에게 보여줘야 된다.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대리신고할 때 핵심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없다. 자, 두 번째가 자, 그러면은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물론 법에서는 거래 당사자라고 표현했지만 쌍방이냐 일방이냐 따지면은 쌍방에게 위임을 받는 건 아니죠. 일방에게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다. 물론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은 신고 의무자가 국가 등이니까 국가 등에게 위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일방이 받는다. 그러니까 신고할 때는 쌍방의 위임을 받을 때 법에서는 거래 당사자로 표현했지만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쌍방이 아니고 일방이에요. 그러면은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원래 위임장은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든 개인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인감 증명서 안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것 아니다. 그죠? 위임장에는 위임한 사람의 자필 서명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 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기업공개사 있을 때는 기업공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리신고할 수 있다. 물론 자주 나온 지문이 소속공개사가 전자문서로 대리신고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소속 공개사는 대리신고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는 안 되죠. 그래서 고용인이 대리신고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자, 기업공개사가 신고하는데 소속 공개사 대리신고를 합니다. 그 소속 공개사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데 책임을 지고 싶다, 안 지고 싶다, 안 지고 싶다. 그래서 대리신고하는 사람은 서명 날인을 안 합니다. 대리신고하는 사람은 서명 날인 안 한다. 그럼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자, 신고 필증 받아가지고 등기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7일 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나왔는데 이 7일 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라면은 등기 신청할 때 최고 7일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매도인이 그 사이에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러 가는 서류는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옵니다.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다. 검인을 안 받아도 되죠. 요즘은 자주 나와요. 이래도 검인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자주 나오는데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처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받아도 되죠. 검인의 목적은 투기 방지예요. 투기는 매도인이 합니까? 매수인이 합니까? 매수인이 하죠. 그러니까 누가 검인을 받은 거로 본다? 매수인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번 신고 후 계약 해제. 이거 오래 중요합니다. 자, 신고하고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확정된 날부터 날짜는 똑같죠.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런데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 신고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공개사는 해제 신고가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해제 신고는 누가 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한다. 해제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다. 그럼 국가 등이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되겠죠. 기업공개사 해제 신고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6번에 해제 등 확인서를 친구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을 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물론 해제 등 신고서도 대리 신고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너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개념을 좀 보고 할게요. 자, 정정 신청은 신고 필정이 잘못 기재됐을 때 고쳐달라는 게 정정 신청이에요. 변경 신고는 신고하고 신고 내용을 좀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 변경 신고하는 방법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도 있다. 정정 신청은 공무원이 잘못했죠, 그죠?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정정 신청서를 주면은 공무원은 자기가 잘못된 거 일반적으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정정 신청은 공무원이 잘못 적은 신고 필정에다가 바로 정정 신청하든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정정 신청서라는 서식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느 것을 정정 신청할 수 있고 어느 것을 변경 신고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 되는데 두 개 다 들어가는 게 면적 지분 다 들어간다 그랬죠. 면적 지분. 물론 면적 지분을 정정이나 변경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면적 지분이 잘못 기재됐을 때는 정정 신청할 수 있고 면적 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 지분 비율도 같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 말고는 어떤 공부라도 공부에 나오면은 정정, 공부에 안 나오면은 변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변경 공부에 안 나오는 걸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래 금액은 원래는 공부에 안 나오죠,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은 변경이라는 말이에요.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물 대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변경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일부 부동산의 변경인데 추가나 교체는 안 됩니다.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그게 지금 틀리게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공동 매수할 때도 일부 매수인의 변경인데 이것도 매수인이 추가나 교체는 안 된다. 매수인 제외되는 경우에만 한한다.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럼 올해는 정정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되는 걸 좀 찾아 들어가세요. 계약일. 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 신고 안 하면은 500만 원의 과태료죠. 과태료 안 받으려고 정정한다, 변경한다 말이야 맞죠? 그다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리 인적사항 할 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들어간대. 주소는 공부에 나오니까 정정 신청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는 말은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 이거는 기업공개사든 거래 당사자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별도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재지 지번. 소재지 지번. 지목은 공부에 나오니까 정정은 들어가죠. 소재지 지번이 바뀌었다는 말은 물건이 바뀌었다. 이거는 다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정정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된다. 자, 같이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12페이지 중간에 제일 밑에 내려서 13번 신고가의 검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합니다. 실제로 검증하기로는 신고관청이 검증한다. 조심해야 되는 게 신고관청이 검정체계를 구축 운영해서 검증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구축 운영하기로는 국장이 하고 검증하기로는 신고관청이 검증합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을 원래는 이름 안 했어요.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이 누락되면은 보완해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아니면 다른 서류를 제출해라. 아니면 다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건 나중에 과태료만 보시면 돼요. 조금 이상한 거는 신고관청이 조사를 합니다. 신고관청이 조사해가지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장에 보고한다. 그런데 올해 추가된 게 조금 특별한 부분이 추가됐어요. 원래 조사기로는 신고관청이 조사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문제가 나올 게 크게 없습니다. 조심할 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보증금이 6천만 원. 이건 오로지 주택만이죠. 그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말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 초과하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두 개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이거 하는데 그 밑에 포인트 33에 보면은 자,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그러면 묵시적인 갱신할 때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인 갱신은 5% 초과 증액합니까 못합니까? 묵시적인 갱신은 증액을 못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신고 안 한다는 말이에요. 계약갱신 요구에서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거보다 높다 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때 증액을 안 시키면은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별로 의무가 없고 자, 신고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런데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한다. 다른 말로 여기에는 기업공개에서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은 기업공개사가 있으면 기업공개사 신고해야 되는데 계약 해지 신고는 기업공개사는 의무가 없죠. 임대차 신고도 기업공개에서는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신고 기간은 똑같습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상 임대차와 관련되는 거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제 신고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확정된 날보다 30일 이내. 제일 끝에 6번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신고를 안 해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신고서 접수를 완료한 때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확정일자는 원래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돼야지 거기에 확정일자를 찍어주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그렇습니다. 3번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럼 과태료 볼게요. 자, 요 과태료 조금 정리를 과태료하고 포상금은 같이 보셔야 되니까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는 허가니까 과태료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나오는 외국인 특례규사 신고할 때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과태료만 들어가요. 요 3천만 원 이하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행위 중에서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에 들어가는 부당 단체, 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금지행위로 들어갔어요. 그 금지행위로 들어가는 게 계약이 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 계약이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지에 신고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교란 행위는 3년에 3천이죠. 그런데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형벌을 주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에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다. 또 하나가 다른 조치를 이행해라 했는데, 이행 안 했다. 요 3천만 원 이하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해라. 요거는 3천만 원 이하에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요거는 임대차와 관련된 거. 임대차 신고를 안 했다. 신고 의무를 거짓으로 신고했다. 나머지는 이제 100분의 5, 500만 원 이하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원래는 취득세 3배 이하에서 바뀌었죠. 그죠? 3배. 하나, 둘, 셋. 거짓 신고했을 때만 물론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했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던 거짓 신고했어. 이거는 신고하기는 했지만 거짓 신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100분의 5 나머지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신고 과태료는 신고 관청이 부과하겠죠. 자, 이 과태료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행정관청에서 주는 행정처분 형벌은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거 말고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전부 다가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가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위반 행위가 제일 커요. 제일 큰 거는 많이 안 봐주겠다는 말. 요거 두 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자, 그거 하고 요거 구분해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규정이 없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규정이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진 신고하면은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진 신고하면은 전부 다 감면해 주는데 감면 안 해주는 거 마찬가지예요. 감면 안 해주는 게 위반 행위가 제일 큰 거 3천만 원이야. 이거 감면 안 해줍니다. 또 하나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해라는데 제출 안 했다.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공문이 해라 했는데 안 했어요. 안 해놓고 내가 안 했는데 자진 신고할게 감면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하고 500만 원 이하 중에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했다. 이거는 감면 안 해줍니다. 다른 거 감면해준다 하더라도 1년에 3번 이상 감면받았다. 상습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감면 안 해준다. 자, 그런 규정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포인트 17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부가세를 빼고 적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하고 분양계약, 공급계약이죠.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 분양은 입주권이죠. 요것만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는다. 그 다음에 포인트 34번에 틀리게 나온 적은 없는데 외국인인 경우라면 매수 용도도 적고 또 국적도 같이 기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포인트 35번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게 면적입니다. 자, 면적은 집합권 충분인 경우는 자기 집만 사고 파는 거지 한동 전체를 사고 파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면적이 아니고 전용면적. 나머지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36번에 물건별 거래 가격 난해는 총이라는 말이 없죠.
원래는 여기에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생략된 거예요. 이럴 때는 각각 적지 합계액을 적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가 종전부동산. 자, 종전부동산은 주택법에서는 종전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비법에서 나오는 거니까 분양권이 아니고 입주권인 경우만 종전부동산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외국인이다 하는 말은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자를 외국인이라 한다. 물론 외국 정부다 또는 국제인합이다 산하기구다 전부 다 외국인 등으로 보는데 하나만 구분하시면 돼요. 어떤 법인이나 단체 이것도 외국인 등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할 때 외국법에서 설립되면은 무조건 외국인 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 설립됐다 하더라도 사람의 반 이상, 여기서 사람은 임원이나 사원을 말합니다. 사람의 반 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 이상 또는 자본금의 반 이상이 외국인 등에 있으면은 이것도 외국인 등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상호주의를 택한다. 자, 그럼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 말고는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취득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 계약으로 취득했다. 그럼 계약으로 취득을 했다는 말은 계약공개에서 있다고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60일이냐 6개월이냐 구분하는데 여기에는 60일에서 30일로 바뀐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계약일 때는 계약공개에서 있으니까 알죠. 아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합니다. 그러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한다는 말은 알면서도 안 했다. 벌이 크죠. 300만 원의 과태료죠. 그죠? 여기서는 신고 규정이니까 절대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 계약 외 상속이다, 경매다, 판결이다, 계약 외죠. 그죠? 기업체 합병도 계약 외로 되어 있고 환매권의 행사 계약 외로 되어 있고 올해 들어간 추가 들어간 게 신축, 증축, 개축도 계약 외예요. 그럼 계약 외는 계약공개에서 없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6개월. 이럴 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위반하면 과태료인데 몰라서 위반했다. 좀 봐줘야 되겠죠. 100만 원의 과태료. 그 다음에 외국인이 됐다. 국적 포기됐어요. 계속 신고하는데 국적 포기했다. 기업공개에서 없으니까 모르니까 외국인이 됐나보다 6개월 이내. 물론 몰랐으니까 조금 사야 되겠죠. 벌이 1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60일 6개월 꼭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지 절대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니다. 그 다음에 신고 규정을 위반하고 과태료지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여기 같이 보시고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여기에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허가 대상. 물론 허가도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이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대상은 4개가 있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자, 허가 대상인데 허가는 계약 체결 전에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계약은 무효면서 형벌이니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론 거기에 개발제한구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도시 자연공원구역이다.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죠? 물론 허가 계약 체결의 15일 전까지 허가 신청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죠. 계약 체결의 전까지만 허가 신청하면 되죠. 그럼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하고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는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안 해줬다고 해서 그 다음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여기에서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받았다. 별도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별도로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죠? 자, 시군구청장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위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매 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의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의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자,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 자, 토지거래 허가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죠. 물론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 틀리게 나올 건 없는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의 주 목적은 투기 방지다. 투기 방지라는 말은 가격 상승을 억제하죠. 그러면은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까? 완화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까?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죠. 그럼 이거 맞는 거 보세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이건 틀리죠. 그죠? 앞에 단서정이 붙어야 돼요. 투기적인 거래가 생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런 단서정이 붙고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 자, 근데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인데 시군구청장은 지정권자에 안 들어간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시군구청장은 허가권자죠. 그죠? 자, 지정 대상 했고, 그 다음에 지정기간은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로 합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지정 절차에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려면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은 시도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이게 물론 지정할 때뿐만이 아니고 재지정하거나 해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축소하거나 언제든지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지정할 때는 밑에 사람 의견을 듣는 건 아니죠. 재지정할 때는 의견을 들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견을 듣고 지정을 했어요. 지정권자가 지정하면은 일단 지정 공고를 합니다. 지정 공고하면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겠죠. 자, 그리고 국장이 지정했다.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시군구청장에 통지하고, 국장도 알아고 국장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지를 받은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물론 틀리게 나올 건 없는데,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장에 통지하지 지정권자가 등기소장에 통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또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 열람한다. 공고 기억이니까 7일 이상이죠. 열람하는 거 15일간 열람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지 시군구청장의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했어요. 아니면은 밑에서 지정권자에게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은,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의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거예요. 불편을 줄 사유가 없어지면은 그 사유를 없애야 됩니까?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애야 되죠.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은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자,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죠. 시군구청장에게 이거는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물론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허가 대상은 아까 소유권 이전하거나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나 예약인데 오로지 유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지상권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되지만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실제로 이런 질문이 한번 나왔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원래가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 대상이죠. 하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지상권 설정하는 것은 토지를 취득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특례구역에서 허가 대상은 아니다. 그죠?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면적,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일단 도시지역 외로 구분해가지고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숫자가 많으니까 요걸 하마자 요간의 숫자에서 동그라미 해가지고 180, 제일 밑에 내려와서 미지정 반으로 떨어져서 90, 90에서 올라가면 당연히 100이죠. 그래서 녹지지역은 100이고 그 다음 올라가고 상업지역은 내려올 때 반이니까 올라가면은 2배로 뛰어야 되죠. 그래서 200, 중간에 공업지역 660 지역이다 하는 말은 몇 평이란 말이에요. 200평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뒤에 밑에서부터 보세요. 임야, 받침이 미음이지만 날렸으면은 동그라미나 미음이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3개 있으니까 동그라미 3개 있는 숫자 1000, 그 앞에 농지 반으로 줄여져 가지고 500,
나머지 지역은 반으로 줄어져서 250m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물론 이 수지에서 10% 이상 300% 이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해서 공고할 수도 있다. 자, 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 자, 1단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토지 거래계획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 1단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1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그러니까 전체 허가 대상인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도 특별히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몇 년 이내, 1년 이내 이거 보시고, 또 허가구의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로 지정되고 난 뒤에 분필됐어요. 그럴 때는 분할됐다. 이것도 첫 번째는 전체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구 지정되고 난 뒤에 첫 번째 전체로 본다. 이래 보시면 되고, 자, 허가 신청은 처리입니다.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 정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즉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물론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은 그 15일 이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걸 통지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15일하고 5라는 숫자하고 구분 잘 하시고, 또 하나가 그 기간이 안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아니죠. 그죠? 끝나는 날,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허가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인데 요거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허가 기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선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선매하는 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용 토지예요. 공익사업용 토지를 누가 팔겠다고 나왔어요. 그럼 시군구 청량이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은 팔겠다는 말이죠. 여기는 지상권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차피 팔 거 국가 등이 사가지고 공익사업용으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 팔 거 국가 등에게 당신 필요한 거 있으니까 당신이 사도록 협의해봐라. 선매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선매 대상은 공익사업용 토지인데 이게 더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토지도 선매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언제 나오느냐면은, 원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자기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도저히 쓸 수가 없으면 팔아야 돼요. 그런 것도 선매 대상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있을 때 선매 대상이 안 되고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팔겠다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이양 팔 거 국가 등이 가가지고 이양 팔 거 내한테 팔아라. 협의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판다 할 때 일반적으로 시가로 팔겠죠. 근데 국가 등이 가가지고 내가 공익사업용으로 쓸 건데 내한테 싸게 팔아라 하면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팔겠죠. 시가로 팔아라 해야 팔겠죠. 그죠? 시가라는 말을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감정가격이랍니다. 물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협의가 되면은 사과하면 되겠죠.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절대 불허가 처분한다, 수용해야 된다 이러면은 국가 등은 성실하게 협의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함.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는데 이거 얼마 이내 합니까? 원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15일 이내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거 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많이 걸리는데 또 15일 이내 하면은 시간이 또 늦어지니까 여기에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오른쪽에 보면은 날짜가 쭉 나오는데 이거 보지 마세요. 나중에 날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른쪽에 제일 밑에 9번 이의신청. 자,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내 허가권자에게 이의신청합니다. 그러면 시군구 청량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 즉 시군구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통지합니다. 그래도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불허가 처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시군구 청량에게 매수 청구한다. 매수 청구는 시군구 청량이 합니다. 허가권자에게. 그러면은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에 사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국가 등에게 사게 해야 된다. 그런데 국가 등은 이 땅이 필요한 땅은 아니죠. 필요한 땅이 아니다.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제일 좋은 방법이 안 팔겠다 이러면 제일 좋죠.
싸게 팔으면 안 팔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가격은 공시지가를 한다. 물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게 매수 청구는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매수하기로는 국가 등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공시지가를 한다. 네, 국가 등의 특례, 일반 당사자 국가 등이라면은 허가 안 받아도 되죠. 허가 대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협의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애당초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게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은 투기 대상이 아니면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것 경매, 투기 대상이 아니죠. 공시법에 따른 토지 수용, 이것도 투기 대상 아니니까 허가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외국인 특례구에서 토지를 허가받았다. 여기서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공매는 토지를 허가받아야 돼요. 하지만 3매 이상 유찰되면 허가를 면제시켜줍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공통점이 무슨 법에 의해서 뭐 하는 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 가지고 투기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포인트 14번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밑에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도로 세야 되죠. 요 질문도 자주 나와요. 그 목적도로 서는 기간이 거주용 하면 거주해가지고 2년. 그 다음에 복지시설 마찬가지로 복지해가지고 2년. 편익시설도 편익해가지고 2년. 농업 2년이죠. 농업이 2년이니까 축산업, 임업업도 2년. 요거 몇 년 전에 3년에서 바뀌었어요. 사업에 해당하면 4년이죠. 그 다음에 대체되는 토지, 이걸 줄여가지고 대체토지라 하는데, 대체토지도 또 줄여가지고 대토라 그러죠. 그래서 대체토지 해가지고 4년이 아니고 대토 해가지고 2년이죠. 현상보존의 목적 7자인데 최고 기간이 5년인데 7년 세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5년, 나머지 전부 다 5년이에요. 그러면은 농업인이 농사 짓는다고 땅을 삽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면은 농업은 몇 년 세야 돼요? 2년 세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 받고 2년 세야 돼요. 그러니까 농민이 농사 짓는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면 시험에서는 아까 몇 년 나오는 거죠. 그거는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 받고 몇 년 세야 된다. 그러면은 거꾸로 그걸 허가 신청하면은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허가 받고 몇 년 세야 된다. 자,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 우리 공부하는 게 총 4개가 있죠. 그죠? 4개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첫 번째 봐야 되죠. 첫 번째라는 말은 1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몇 회 이상 실태조사한다. 1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 1년에 몇 회 부과한다? 1년에 1회 부과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일단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부과할 수가 없고,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라고 하기 전에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해라고 문서로 반드시, 통지를 해야 돼요. 그 일정한 기간이 3개월 이내입니다. 요거 3개월 이거 틀리게 한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첫 번째니까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10 이내죠. 그죠? 조심해요. 농지법에서는 농지 2자입니다. 2자니까 100분의 얼마? 100분의 20. 여기에서는 첫 번째 봐야 되니까 100분의 10인데 100분의 10 이내. 100분의 10 이내라는 말은 차등해서 적용한다 이 말이죠. 그중에서 방치하면은 발음을 세경하면 빵치니까 빵 들어가야 되죠. 100분의 10 이내에서 빵 들어가는 숫자가 100분의 빵하고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100분의 10. 그 다음에 임대하면은 임실, 취지가 유명하니까 100분의 7.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 화장실에 가서 일보죠. 일보고 난 뒤에 오예 하니까 100분의 5. 나머지 기타 치는 거니까 100분의 7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위에 3번, 1년에 한 번씩 하고 4번에 자, 이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해요. 5번에 당연한 건데 이거 자주 나옵니다. 명령을 이행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당연히 징수해야 되죠. 징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주 나왔어요. 자, 14번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의제, 제일 처음에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금인 안 받아도 되죠.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농지증도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액. 자, 포상금의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이 나오는데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이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제가 많이 안 나옵니다. 보통 4개 나오다가 지금 한 5개. 그런데 이거 포상금을 내면은 다른 거 중요한 걸 낼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제서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은 기본적인 개념은 공인중개사법 똑같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의 대상은 형벌의 대상이 되죠. 형벌의 대상, 돈 받아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 외국인 특례 규정이 있고 토지 거래 허가가 있는데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포상금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포상금이 돈 나오는 것은 과태료밖에 없죠. 이제 과태료 대상인데 전부 다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포상금은 물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임대차하고 관련된 오래 추가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넣었다 이래 보세요. 포상금을 주는 것은 위반 행위가 큰 거 포상금 주겠습니까? 작은 거 주겠습니까? 큰 거. 위반 행위가 제일 큰 거 요거 3천만 원의 포상금 대상이 돼요. 요거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요거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어요. 공무원이 알죠. 아는데 그 사람 신고했다 포상금 지급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요거는 빠집니다. 요거 빠지는 대신에 100분의 5 중에서 이거 거짓신고죠. 거짓신고 중에서 제일 큰 거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거짓으로 신고했다. 요거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 둘, 셋, 4개죠. 그죠? 그럼 이 포상금은 얼마를 지급하느냐 하면은 이 과태료인데 과태료 20% 지급해요.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나오면 20% 계산하면 되죠. 조심해야 되는 게 최고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최고가 1,000만 원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전체적으로 최고 1,000만 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요게 1,000만 원 넘을 수도 있으니까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최고가 1,000만 원이다. 정확하게 하나씩 구분하면은 100분의 5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최고 1,000만 원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과태료 20% 하는데 이거는 줄 돈이 있어야지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고했다고 해서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돈 나오는 거는 전부 다 포상금 대상이 돼요. 허가에서 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맨 처음에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돈 내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받는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을 때 요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는데 요거는 공인중개사법 마찬가지로 한 건당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다. 그럼 이것도 그냥 신고한다고 지금 주는 게 아니고 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이거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은 이행명령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행명령을 내렸을 때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공중개사법하고 내용이 다른 게 뭐냐면은 중개사법에서는 벌금 받아가지고 국고로 들어가고 포상금은 등록과정이 부과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으니까 국고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로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과태료 받아가 20%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럼 돈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돈이 남죠. 절대 국고에서 보조한다 들어가면 안 돼요. 요거 전부 다가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자, 또 하나가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을 첫 번째 했어요. 첫 번째 했으니까 공개사법에서는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했으니까 2개월 이내 지급한다. 두 개 구분해놓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신청서를 등록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은 확인을 해야 돼요. 수사기관에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행강제, 이행명령, 허가관청, 요거 허가관청이 이행명령 내리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처분 내용을 조회하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다른 거 조회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개서부에서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 그거 구분하시고. 그런데 이 사람은 신고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신고나 고발했다. 지급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했다. 지급 안 합니다. 또 하나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했다. 지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신고한, 그 지급 안 하는데 그거를 익명이나 가명으로 하게 되면은 보상금은 국고로 기소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에서 쭉 보셨고, 토지거래,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 안에서 일반적으로 한 5문제 일어나. 그럼 5문제 나오는 거 치고는 공부해야 될 양이 많죠, 그죠? 자, 그럼 조금 쉬다가 중개계약부터 조금 쉬다가 보겠습니다.